스포츠 비즈니스에 대한 경제학적인 사고 6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스포츠 비즈니스의 성패는 팬 충성도, 팬 로얄티와 관련된 것입니다. 저는 이 팬 로얄티를 모든 구단이 특히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구단이 팬 로얄티를 최대한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이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성패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를 한번 데이터로 제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우리가 로얄티가 다른 팀을 비교할 수 있겠지만 구글에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팬 로얄티의 중요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가 시카고 컵스와 시카고 화이트삭스입니다. 둘 다 시카고에 소속된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의 야구팀입니다. 왜 둘을 비교하냐면 일단 둘 다 시카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동일하다. 그래서 비교하기가 좀 더 좋지 않겠냐. 2023년도의 데이터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승률은 컵스가 83승 79패, 그래서 약 51.2% 정도 이겼습니다. 화이트삭스는 굉장히 못했네요. 61승 101패, 그래서 승률이 37.7%. 그러니까 우리가 컵스가 더 관중이 많았겠구나. 우리가 이건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현실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아주 극단적이에요. 평균 입장료를 봤더니 23년도에 컵스는 평균 입장료가 135달러, 화이트삭스는 46달러. 이거 엄청난 차이죠. 엄청난 차이로 컵스의 경기에 입장 요금이 비쌉니다. 입장 수입을 보면 컵스는 거의 2억 달러입니다. 1억 9,400만 달러. 화이트삭스는 6천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3분의 1도 안 돼요. 그래도 같은 도시인데, 같은 메이저리그 팀인데 입장 수입이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을 보면은 화이트삭스는 2,800만 달러 적자, 컵스는 6,800만 달러 흑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거는 컵스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승률이 높았고 화이트삭스는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에 영향이 좀 있겠지만 그거로 보기엔 너무 극단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게 팬 로얄티의 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팀 간의 팬 로얄티의 충성도의 격차는 벌어지기 시작한 거는 1990년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계산한 건데 이 표를 한번 갖고 왔습니다. 각 10년 단위별로 평균 승률과 관중수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80년대 한번 보면요, 승률이 컵스는 45.5%였고 화이트삭스는 51.3%였으니까 화이트삭스가 더 잘했어요. 그리고 관중도 화이트삭스는 한 160만 명, 컵스는 140만 명. 그냥 화이트삭스가 더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근데 그 차이가 이제 90년대부터 바뀌어지는데요. 2000년대 데이터를 한번 보면요, 2000년대에 컵스는 평균 승률이 51%, 화이트삭스는 52%. 비슷합니다. 화이트삭스가 조금 잘했어요. 근데 컵스의 관중 수는 300만 명이 넘는데 화이트삭스는 220만 명에 불과해요. 왜 그러냐? 얘가 그래도 조금 더 이겼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컵스는 충성스러운 팬이 많고 화이트삭스는 충성스러운 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이 두 팀의 팬 로얄티를 통계학적으로 비교적 어려운 계량 경제 모형을 이용해서 추정한 적인데, 여기 표가 두 팀의 팬 로얄티의 그림입니다. 이거는 The Econometrics of Sports라는 책에 실었던 논문인데요. 보다시피 1990년 이전에는 두 팀의 팬 로얄티가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90년대 들어와서 현격하게, 특히 화이트삭스의 팬 로얄티가 뚝 떨어진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랑 계량 경제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한 거랑 일맥상통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한 팀은 충성스러운 팬이 많고
한 팀은 그렇게 충성스러운 팬이 적은가? Society of American Baseball Research, 미국 야구를 연구하는 모임, 뭐 이런 그 소사이어티가 있는데 꽤 거기선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빌 셀비지라는 사람이 블로그에서 글을 썼는데 시카고 팬의 역설, 왜 루저를 쫓아다니는가. 맨날 시카고 컵스가 많이 지는데 근데 엄청나게 팬들이 쫓아다니고 왜 루저를 쫓아다니는가, 이런 블로그를 썼는데 그 사람의 그 답은 컵스와 와이삭스, 그 사람들이 그 두 팀을 비교를 했는데 이 경기장 주변 환경으로부터 발생되는 로열티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나도 한번 그 말을 보고 한번 경기장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거는 컵스의 구장의 사진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웨어 펜스 리글리 필드, 경기장 이름이 리글리 필드죠. 담쟁이 넝쿨이 이렇게 펜스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장은 리글리 필드처럼 모 필드 혹은 무슨 파크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어요. 축구 경기장엔 그런 이름 안 붙어 있어요. 축구 경기장엔 스테디움이 붙습니다. 그 이유는 옛날에 야구가 처음 시작할 때 동네 공원에서 옆 동네 남자들과 우리 동네 남자들과 모여서 야구 경기하고 많은 가족들이 응원하면서 즐겼던 전통, 즉 필드에서 경기를 펼쳤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현대화로 되면서 이제 펜스에 뭐 전광판도 붙은 경기장도 있고 아주 다양한 경기장인데 컵스는 아직도 담쟁이 넝쿨, 옛날 이 공원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 보면은 뭔가 좀 컵스의 경기장인데 뭔가 차이점을 못 느끼시나요? 조명 시설이 없죠. 조명 시설이 없다는 건 밤에 경기를 못 한다는 거죠. 컵스는 1988년까지 주간에는 다 일 나가기 때문에 야간 경기를 해야지만 관중이 올 수 있지, 낮에 경기하면 관중이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시카고 컵스가 유일하게 주간 경기를 했던, 왜? 라이트가 없으니까. 일부러 라이트를 안 만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1988년 8월 9일 날 첫 번째 야간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이벤트를 대단한 마케팅의 기회로 삼았어요. 그래서 전국 방송에 이 경기가 첫 번째 야간 경기가 중계되면서 시카고 컵스는 이제까지 주간 경기만 했던 팀이다. 야구는 낮에 그렇게 했던 거니까 라는, 우리가 가장 트래디션을 최근까지 유지했던 팀이다라는 이미지를 엄청 부각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역사가 짧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국이 제일 잘 사는 나라지만 미국 국민들에게 약간 핸디캡은 우리가 역사가 제일 짧다. 유럽에 비해서도 짧고 아시아에 비해서 짧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역사를 엄청나게 전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거에 이 컵스는 완전히 매치되는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면요, 이게 경기장인지 경기장 밖인지 좀 애매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경기장 밖이죠. 그리고 보니까 이 컵스의 경기장은 외야 펜스가 엄청 낮네요. 펜스가 아니고 벽이 엄청 낮네요. 이게 특징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경기장 밖에 5층 되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진에 의하면 그 아파트들 옥상에다가 관람석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거기서 관람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루프탑 시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붕 위에 좌석. 이게 한 80년대 후반쯤에 생기기 시작한 건데 시카고 컵스 경기를 중계하는 TV 화면에서 이닝이 체인지 된다든지 이럴 때 어떤 모습을 잡아줬냐면 이 경기장 밖에 아파트들, 거기에 사람들이 옥상에서 이렇게 맥주 마시면서 햄버거 이렇게 구워 먹으면서 야구 경기를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어요. 외야 스탠드가 낮기 때문에 그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고, 나도 저기서 저렇게 경기 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있으면은 뭔가 창출이 되듯이
그 아파트들이 개조가 돼서 레스토랑이 되고 사람들이 레스토랑에서 음식 먹으면서 경기를 보게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인기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아파트 주인이 옥상에다가 좌석을 만들고 티켓을 팔았어요. 사람들이 티켓을 사서 경기장 밖에 아파트의 옥상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경기를 보는 그런 색다른 어떤 경험이죠. 그 입장료가 이 경기장 입장료보다 더 비싸대요. 그러면은 컵스 구단은 여러분들이 구단주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경기장에 들어올 관중들이 딴 데로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일 아주 단편적인 시각은 그냥 외야 벽을 좀 높이면 되죠. 못 보게. 그럼 들어올 테니까. 아주 단편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컵스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 보게 놔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시카고에 방문객들이 찾아오면 관광 명소로서 하나 자리 잡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냥 놔뒀습니다. 같이 우리 이웃이랑 상생해야지라는 겁니다. 컵스의 전략은 이게 이렇게 유명해지기까지 그냥 놔두다가 나중에 이제 지역 이런 상인들과 같이 회의를 해서 이거 우리 경기 보는 거 아니냐, 우리 수입을 쉐어하자. 그래서 일정 부분을 컵스가 받는. 그러니까 컵스도 좋고 지역 상인들도 좋고 서로 윈윈하는 이런 전략이 됐어요. 이상에서와 같이 컵스 하면 미국 사람들 야구 팬들에게는 명확한 브랜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는 뭐냐면 전통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이웃과 함께 공존하는 이런 구단. 그 이미지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죠. 이게 컵스의 로얄한 팬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화이트삭스를 한번 볼까요? 지금 사용하는 경기장이 US 셀러 필드라고 굉장히 현대식 건물입니다. 이 역사를 한번 보면은 198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는 야구 전용 경기장 건설이 붐이 일어났어요. 그 전까지는 축구팀이랑 야구팀이 하나의 커다란 경기장을 나누었었어요.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부터 야구 전용 경기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야구 전용 경기장은 외야 펜스는 별로 없고 내야는 이렇게 좌석이 많고 이런 게 일반적인데 화이트삭스도 자기네도 전용 경기장이 필요하다라고 주정부에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용하던 코민스키 파크가 이제 화이트삭스가 쓰던 경기장인데 그 경기장은 1910년에 건설된 걸로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좀 새로운 경기장 갖자라고 했는데 일리노이 주의 의원들이 시카고가 일리노이 주에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거둔 세금으로 백만장자 구단주를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없다. 우리 경기장 안 지어줄게.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대를 하니까 화이트삭스는 이제 불만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 연고지 이전할래 이런 표현을 했고 마침 플로리다의 템파베이라는 도시가 야구팀을 유치하길 원해서 템파베이가 화이트삭스를 다음 시즌 우리한테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전하기로 이제 추진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은 1988년 7월 1일 날 시카고에서 주의회가 열리는데 그날 밤 12시까지 화이트삭스를 우리가 경기장을 지원하겠다라고 의결하지 않으면 연고지를 이전하는 게 확정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일리노이주 주지사가 제임스 톰슨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재임 중에 우리 연고지에 있던 프로야구팀을 잃어버리든 이런 그 역사를 허락하고 싶지가 않아요. 오히려 우리 도시를 떠나려는 그런 팀을 다시 시민의 품으로 안겨준 주지사로 자기가 기억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주지사는 안 되겠다. 의사당에 와서 의원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해주자. 그래서 여러 경제학적인 이유를 듭니다. 이게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있고 뭐 이런. 근데 밤 12시가 다 되어 오는데 아직도 3표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 주지사가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의사당 안에 있던 시계를 세워버려요. 그리고 의원들을 더 설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30분이 지나서 3명의 표를 확보한 다음에 의사당 시계를
다시 작동하고 표결해서 한 표 차로 지어주기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플로리다에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이 멋진 경기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는 원하는 걸 얻었고 화이트삭스는 주지사도 팀을 잃지 않았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팬 로열티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 팀은 우리 도시를 떠나겠다고 협박했던 팀인데 거기에 대한 로열티가 생기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1990년대 들어서면서 화이트삭스의 팬 충성도가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그리고 회복되지 않는 모습을, 이 팀도 아주 뚜렷한 브랜드 이미지가 있죠. 어떤 브랜드 이미지죠? 시카고를 떠나려고 했던 팀, 좋진 않은 이미지죠. 그러면 컵스와 화이트삭스의 두 가지 차이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케이스 스터디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팬 로열티와 관련해서는 아주 명확한 그 팀 하면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좋은 이미지여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사진을 보면은 이게 타이거스 광주 경기장이네요. 이게 한 80년대, 90년대 경기장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관중석이 빽빽하게 찼죠. 응원단장도 있고. 근데 관중들의 복장을 한번 보면 어떤가요? 대낮인 것 같은데 넥타이 매고 이런 중년 남성들이 이렇게 많은 모습을, 유니폼을 입은 사람 한 명도 안 보입니다. 최근의 사진을 볼까요? 이거 한화 이글스 경기장의 사진입니다. 경기장 역시 꽉 찼네요. 이글스 깃발도 날리고 있고. 그런데 대다수의 팬들이 유니폼을 입고 있네요. 이 사진의 차이로 과거 80년대, 90년대보다 지금 2000년대에 한국 야구의 팬 충성도는 훨씬 높아졌다라는 사실을 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팬 충성도가 있어야지 그 팬임을 자기가 보여주는 어떤 행위들을 많이 해요. 자기가 충성도가 없으면은 그런 행위를 할 때 쭈삣쭈삣거리고 안 해요.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을 간다는 건 나는 하나 팬이야, 나는 롯데 팬이야 라는 거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보다 팬 충성도가 전체적으로 훨씬 높아졌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제는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정리해 보면은 팬 로열티가 구단 수입에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건 앞에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카고에 소속된 두 팀의 야구팀 을 비교하는 케이스 스터디들을 통해서 브랜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추구해야겠다. 그러면은 로열티가 생긴다 라는 사실을 배웠고, 그럼 우리나라 구단들도 자기들이 처한 입장에서 우리 구단의 이미지는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이미지로 우리가 구축해 나갈까를 생각해 봐야겠다 라는 시사점을 얻으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